나는 미주리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버찌씨를 따는 어머니를 돕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데일 왜 우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묻자 나는 울면서 산채로 매장을 당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그 무렵 나는 모든 일이 고통스러웠다. 비 오는 날에 번개가 치면 벼락을 맞아 죽을까봐 걱정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당장 굶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또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샘 화이트가 내 귀를 잘라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 귀가 워낙 커서 놀림거리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내가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면 여자아이들이 웃을까봐 걱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한 사람도 없을까봐 걱정스럽기도 했다. 결혼 직후에는 어떤 말을 해야 좋을까 걱정했다. 아마도 어느 시골 구석의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게 되겠지. 그리고 식이 끝나면 사륜마차를 타고 농장으로 돌아오겠지. 그런데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나는 밭을 갈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내가 여태껏 걱정해온 것 가운데 99%는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토록 벼락을 무서워했지만 1년에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은 고작 35명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 산 사람이 생매장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시체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생매장이 된 사람은 1000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나는 겁에 질려 울었던 것이다. 사실 8명 가운데 한 사람은 암이라는 병으로 사망한다. 그러므로 내가 걱정을 하자면 벼락이나 생매장이 아니라 암을 겁내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어렸을 때와 청소년기의 걱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어른들의 걱정도 상당히 어리석은 면이 많다. 우리는 이제라도 평균율의 법칙을 기억해 걱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사소한 일에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걱정의 90%는 틀림없이 해소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런던의 로이드 해상보험회사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었다. 로이드는 인간이 걱정하고 있는 재난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내기를 걸었던 것이다. 다만 그것을 내기라고 하지 않고 보험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율의 바탕을 둔 도박이나 다름없다. 이 보험회사는 창립 200주년이 되었는데 인간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50세기는 번창할 것이다. 그리도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는 재난에 대해 평균율의 법칙을 적용하여 구두, 선박, 복납 등의 보험을 들도록 유도할 것이 틀림없다. 만일 평균율의 법칙을 분석해본다면 우리는 여태껏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가령 앞으로 5년 동안 게티즈버그의 전투와 같은 격전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분명 나는 공포에 떨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있는 돈을 다 털어 보험에 들 것이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상과 그 밖의 일들을 정리할 것이다. 나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마음껏 즐기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게티즈버그 전쟁에서의 위험은 평화시 50세부터 55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의 위험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평화시 50세부터 55세 사이의 사망률과 게티즈버그 전투에 참가했던 16만 3천 명 장병들의 사망률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의 몇 장을 보호해 호반에 있는 친구의 별장에서 집필했는데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허버트 H. 셀린저 부부를 만났다. 셀린저 부인은 차분하고 조용한 여성으로 걱정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인품이었다. 어느 날 밤 난로가에서 한담을 하던 중 나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걱정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이요? 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일생을 망칠 뻔했답니다. 11년 동안이나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겨우 빠져나왔답니다. 나는 장걱정이 많고 성질이 급해서 늘 안절부절 못했지요. 나는 매주 산 마테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버스로 장을 보러 다녔는데 물건값을 흥정하다가도 여러가지 집안일들이 걱정스러워 내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전기다리미에 플러그를 뽑았는지, 집에 혹시 불이라도 나지 않았는지, 하녀가 아이들만 내버려 두고 나가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이 밖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이지는 않았는지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사다가도 조바심을 견디지 못해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의 첫 번째 결혼이 불행하게 끝난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나의 두 번째 남편은 변호사인데 이분은 매사를 괴로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한 성격입니다. 가끔 내가 초조하기 시작하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좀 침착해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요. 평균율의 법칙에 비추어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겠는가를 분석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우리가 뉴멕시코의 앨버커키에서 칼스베드 국립공원까지 험한 길을 운전하다가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차가 흔들리고 미끄러워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라도 차가 도랑으로 굴러떨어질 것 같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렇게 말했지요.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설령 차가 도랑에 박힌다고 해도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다치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의 침착성과 자신력은 나를 진정시켰답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디안 로키의 투켄 계곡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해발 7,000피트 지점에서 야영을 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밧줄로 튼튼하게 묶어놓았지만 텐트는 당장 날아갈 것처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텐트가 찢겨져 날아갈 것 같아 숨을 죽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브루스터 가문의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60년 동안이나 이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왔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이 텐트도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았어요. 평균율의 법칙에 비춰봐도 오늘 밤에 사고는 없을 거예요. 만일 날려간다 해도 다른 텐트로 옮기면 되지 않소.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이 말은 듣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편히 잤습니다. 몇 해 전 캘리포니아의 우리 마을에 소아마비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나는 히스테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진정하도록 타일러 주었어요. 우리는 되도록 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람이 많은 곳에 보내지 않았고 학교를 쉬게 하고 극장에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위생국의 보고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심하게 소아마비가 유행하던 때에도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전체를 통틀어서 1835명이었으며 보통 때는 200명 내지 300명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수치는 극히 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내 걱정의 90%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내 생활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최고의 전사였던 조지 크루크 장군의 자서전에는 온갖 걱정과 불행은 대부분 그들의 상상에서 생기는 것이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다. 나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 걱정의 대부분은 그런 것이었다. 짐 그랜트는 역시 그러했다고 말한다. 그는 뉴욕의 제임스 A. 그랜트 디스트리뷰팅 컴퍼니의 경영자로서 플로리다산 오렌지와 자몽을 한 번에 화차 1015대 분량을 주문했는데 늘 다음과 같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혹시 화차 가운데 10대가 탈선하지나 않을까, 과일들이 선로에 쏟아지지나 않을까, 철교가 무너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물론 화물은 보험에 들어 있었지만 기한 내에 과일을 배달하지 못하면 거래처를 잃게 될 염려가 있었다. 그는 걱정이 심해 위암에 걸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찾기도 했다. 진찰 결과 별 이상은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뿐이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겨우 마음을 놓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짐 그랜트. 자네는 지금까지 몇 대의 과일화차를 취급해왔나? 약 25,000대. 그렇다면 그 중에서 몇 대 정도나 열차 사고가 있었나? 글쎄, 5대가량? 여기서 나는 다시 자문했다. 25,000대 중에서 겨우 5대? 그러면 5,000대 1의 비율이 아닌가? 그렇다면 평균율의 법칙에 의해 화차 한 대가 전복할 위험은 겨우 5,000분의 1에 불과하지 않나? 그걸 가지고 뭘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철교가 무너질지도 모르지. 잠깐만 기다리게. 여태껏 철교가 무너져서 손해본 화차는 몇 대나 있었지? 한 대도 없었어. 또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정말 바보군.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철교 추락이나 5000대 1의 위험밖에 없는 열차 전복을 걱정하고 위암이 생긴 것은 아닌지 속을 태우다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것 같았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걱정은 평균율의 법칙에 맡기기로 하자고. 그런 뒤부터 나는 위암 따위로 걱정한 적이 없다. 알 스미스가 뉴욕 지사로 있을 때 그는 정적의 공격에 대해 언제나 기록을 조사해 봅시다. 기록을 조사해 봅시다. 라고 대응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기록을 조사해 해결 방법을 찾았다. 우리 역시 걱정거리가 생길 경우 현명한 알 스미스의 충고에 따라 기록을 조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불안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프레드릭 제이 말슈테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이 방법을 실천했다. 그가 내 강좌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944년 6월 초 나는 오마하 해변에서 가까운 좁고 긴 참호 속에 누워 있었다. 제999 통신 중대의 일원으로서 노르망디에 상륙해 참호 속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좁고 긴 참호를 둘러보고 이건 꼭 무덤 같군 하고 중얼거렸는데 막상 그 속에 누워 자려니까 정말 무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여긴 내 무덤일지도 모른다. 고 혼잣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밤 11시쯤 독일군 폭격기가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자 나는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다. 처음 며칠 동안은 밤에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리고 4, 5일 후에는 신경쇠약이 되었다.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이때 문득 오늘까지 5일째이지만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무사했다. 물론 부상자가 2명 있었지만 그것도 독일군의 폭탄에 맞은 것이 아니라 아군 곡사포의 파편에 맞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건설적인 일에 전념해서 걱정을 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참호 위에 파편을 막기 위한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었다. 나는 우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넓은 지역을 생각해보았다. 이 깊고도 좁은 참호 속에서 내가 당하게 될 확률은 10,000분의 1도 되지 않을 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2, 3일 후에는 심한 폭격 속에서도 태연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미 해군은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평균율 법칙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전에 수병이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해군에 있을 때 그와 그의 친구는 고옥탄과 유조선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그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고옥탄과 유류를 실은 유조선이 어뢰를 맞게 되면 배는 폭발하고 모든 승무원이 죽게 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았다. 해군이 발효한 정확한 수치에 의하면 어뢰에 명중된 100척의 유조선 중에서 60척은 침몰하지 않았으며 침몰한 40척 중 10분 이내에 침몰한 것도 겨우 5척에 불과했다. 즉 공격을 당해도 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사상자도 극소수라는 것이다. 이 사실이 해군들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이 평균율의 법칙은 우리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 해군 출신인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사는 클라이드 W. 마스는 말하고 있다. 그 덕분에 모든 승무원들은 용기를 되찾았다.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그리고 평균율의 법칙에 의하면 전사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는 습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해치우는 제3의 법칙은 기록을 조사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날 것인지 평균율의 법칙을 적용해보는 것이다.